2024년 4월 3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오랜만에 진짜 시황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방송에서 업종이나 종목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의미가 없거든요. 최근 이벤트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시황이랑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매수하는 타이밍, 매도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황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고, 제가 시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나 전문가입니다 라고 타이틀을 달고 시황을 전망하는데 맨날 눈앞의 이슈를 가지고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시황은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앞서가야 된다 라는 어떤 주제를 달고 항상 앞서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정말 제가 고장난 시계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겪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본격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그래도 시황 방송이니까 뉴욕 증시를 체크하는 방송이니까 4월 1일 월요일 그리고 4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간략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견조한 경제 지표의 금리 인하 기대 위축으로 혼조세 마감했다라고 했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3월 달 ISM 제조 PMI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요, 16개월 동안 기준선 50 이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미국은 경제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 ISM 제조 PMI 지표뿐만 아니라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미국의 거의 모든 경제 지표는 경제가 지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 자기네들이 지금 경제가 둔화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 와중에 이 ISM 3월달 제조 PMI 지표가 17개월 만에 기준선 50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도하게 흥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도한 흥분이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옌병을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하겠네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리고 시장 전망치는 48.1이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또 하나 2월달 건설 지출입니다. 월가 예상치는 0.7% 상승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0.3% 감소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그동안 경제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해드리죠. 미쓰리 머릿속에는요, 길게는 16개월, 17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지표가 잠깐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마치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흔히 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튀는 모습이지 추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경제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이날 하락한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할 것이다. 즉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다우지수가 1%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근 들어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신 분들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조심하라 그래?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이 작년 한 11월경부터 여러분 앞으로 이슈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는 부진해지는데 경제는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은 지네들 입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맨날 경제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올해 대선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여러분 앞으로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라고 하면서도 3월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3월달 금리 인하를 예상한 거는 작년 연말에 시장 참여자들이 점도표를 봤더니 2024년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3년도 기준금리보다 75bp 떨어진 거고 그러면 2024년도에 연준이 25bp씩 3번 인하할 거고 그렇게 그 점도표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쓰다가 마치 미쓰리 표현대로 상상 임신처럼 크게 확대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 연준이 2024년도에 금리를 6번에서 7번까지 인하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죠. 제가 상상 임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은 기대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2024년도 1월 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23년도 연말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 왠지요 2024년도 1월 달은요 2016년도 1월 달과 증시가 비슷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땠느냐? 하락했죠. 2016년도는 증시가 열리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이 났고요. 2024년도는 증시가 열리자마자 애플이 안 좋을 거다. 애널들의 애플 비중 축소 보호서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1월 달에 애플이 비중 축소라는 보고서 때문에 하락한 거는 애플에서 만드는 제품이 판매가 돼서 그 수익이 주주들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비중 축소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애플의 매수 추천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시각이 엔비디아로 바뀝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엔비디아는 여러분 기대감이에요. AI라는 거는요.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마치 풍선과 같다. 실체가 없다. 그냥 금리나 기대감. 그것도 너무 과도한 기대감. 거기에 엔비디아, AI라는 기대감. 이거밖에 없다. 근데 주식시장이 작년 연말에 뜨거워져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경제 지표가 한 달, 2달 정도는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왜?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고개를 드는 것을 우리가 추세가 바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미쓰리가 3월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인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장한 이유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3월달 전에 어떤 그 시장을 한번 출렁거리게 만들 수 있는 악재가 하나 나와서 어차피 인하할 거 그냥 3월달에 인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악재를 찾다 제가 발견한 게 뉴욕 뱅코프 은행의 어떤 불안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만큼 확대시키지 않고 바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3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했죠. 작년 연말에 시장 참여자들이 3월 달 금리를 기대한 것과 미쓰리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한 거는 완전히 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미쓰리는 2024년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금리 인하 타령을 하지? 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그동안 했겠습니까? 아, 그래. 오히려 3월 달 전에 진짜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어떤 악재가 탁 터져가지고 연준이 미리 금리 인하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할 거면. 근데 그거를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지금 계속 넘어가면서 시장은 너무 뜨거워져 있고 그 뜨거워져 있는 재료는 실체가 없는 기대감 뿐이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살짝 고개를 드는데 이거를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뒤로 밀리겠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로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며칠 전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지금 4% 넘어갔어요. 라는 얘기 해드렸죠. 2018년 말에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9년도 금리 인하를 얘기했던 게 접니다.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냐? 2018년도 금리 인상을 맞추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19년도 한 번에서 혹은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금리 인하할 거예요 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2018년 연말부터 꿈틀거렸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2019년도 1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3%가 되니 마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지표를 보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 아니 2019년도는 3%가 되니 마니 난리를 쳤는데 지금 4%가 넘어가는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미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했던 근거 얼마 전에 여러분 국제 유가 상승할 거예요. 왜? 오펙 회원국들은요. WTI 기준으로 한 80에서 90달러를 가장 원하는 가격으로 두고 있고 지금 산유국들은 감산을 유지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봄이 되면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이다. 국제유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인플레이션 잡는 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에 하고 2년 전에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주식시장이 막 뜨거울 때 그냥 미친 애들 막 꽃 달고 막 춤추고 막 그냥 제가 진짜 오히려 야 진짜 광기가 보이네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울 때 저는 10년물 국채금리 봐야 될 텐데요. 국제유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못 잡을 텐데요.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했던 이야기가 4월 2일, 특히 4월 2일 뉴욕 증시를 흔든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지금 4.4%까지 올라왔어요. 국채유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6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 못하게 생겼어. 이걸로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요. 일단 소매 판매가 증가가 됩니다.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 팔아가지고 카드값 갚아야지 이런 생각에 지갑을 먼저 연다. 그리고 심리 자체, 뭐 소비자 심리, 소비자 신뢰 이런 경제 지표들이 주식시장 따라서 고개를 든다. 근데 반대로요.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확 위축됩니다. 공포는 물에 독을 탄 거와 마찬가지라서 이 공포감이 들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얼마까지 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너무 뜨거웠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주간 코스피 상단을 281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2810포인트가 안 됐는데 이번 주에도 2810포인트를 고집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 2850까지 지금 외치고 있고요. 2900도 나온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증권회사 보고서 한번 요약해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한 10시 전인데 지금 2717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한 번 빠져서 2700이 깨지면 또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주간 증시 전망 코스피 상단을 다운시키겠죠.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를 보고 와 2800 갈 수 있어 이런데 그게 꿈이 되겠죠. 자, 왜 시황이 중요한지 좀 아시겠습니까? 돈다방 미쓰리가 다른 경제방송과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쟤는 왜 주식시장이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맨날 조심해라고 하고 왜 저렇게 정말 고장난 시계처럼 구는지. 그런데 시간을 쭉 두고 보면 미쓰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시황을 정확하게 아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 사면 돈 번다니까요. 어제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1박 2일 만에 7% 수익 내신 우리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공감 가시죠? 어제 주식시장도 그렇게 흐리멍텅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뭐 초전도체, 뭐 AI, 뭐 반도체 막 떠들어대도요. 그거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떠드는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근데 마치 불나방처럼 반도체, AI, 뭐 바이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8월 달인가 9월 달에 왔죠. 그런데 저는 그때 굉장히 크게 매매를 했을 때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골로 가긴 했는데 제가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가지고 매매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솔직하게 해드렸죠. 근데 5월 달부터 분위기가 좀 쎄하더라. 종목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더라. 그러더니 결국 사고가 터지더라. 근데 마치 그때 제가 한 달에 10% 수익 내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아유 이 집 무슨 10%야. 한 달에 무슨 10%야.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뭐 그 지경은 아니지만 그래도요. 제가 계속 여러분 그동안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상승한 거는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경제지표 좋다고요? 안 좋다니까요. 4월 1일 발표한 3월달 ISM 제조업 지표가 50이 됐다고 17개월 만에 기준선 50을 회복했다고 이게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미 미쓰리는 한 달 전부터 여러분 국제유가요. 이제 봄 되면은요.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국제유가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못 잡아요. 얘기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사실 막 빡치면 안 되는데 뭐 저한테 뭐
고장난 시계니 어쩌니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한테 제가 광분하는 이유가 돈다방 미쓰리 컨셉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먹는 것 같은 그런 그 수준 이하의 짓을 하는 거를 제가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도 막 올라갔었죠. 그리고 달러도 움직입니다. 금값도 막 사상 최고치예요. 뭐 온스당 2,300파운드 막 간다고 하죠. 300달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여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좋아서, 진짜 유동성 장세고, 진짜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모든 자산이 다 움직여 상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마지막 불꽃이란 생각이 듭니다. 막 타는 거죠. 화려하게. 어찌 보면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건 그렇다 치고 뭐 달러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국제 유가도 그렇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뭔가 시장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미쓰리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여러분들 제발 흥분하지 마시고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된다? 시황은 어떻게 봐야 된다? 미리 앞서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